역사 기초 쌓기입니다. 자, 우리 보다 보면요. BC와 AD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야. 근데 이거 제대로 이해가 된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도 학교 때 잘 이해가 안 됐어. 자, BC와 AD를 한번 볼 건데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놔뒀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준하고 보고 있는데 이쪽 이전으로 가면 before Christ라고 해서 이게 BC, 이게 뭐 기원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상한 말이 이제 적혀 있는데 여기에 쌤이 예시로 적어놨는데 안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안노가 해, 일, 연도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주, 예수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의 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해란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전해진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 계산을 하겠다. 1년, 2년, 3년, 아기 예수가 태어난 1년, 아기 예수가 태어난 5년, 아기 예수가 태어난 2026년 이렇게 보겠다라는 게 A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가 커질수록 더 먼 과거예요. 예를 들어서 BC 300년이 있고요. BC 100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가 더 옛날이야? 수의 개념이 거꾸로 오니까 300년이 더 옛날이죠. 왜냐하면 300년이 이쯤에 있을 거고 100년이 이쯤에 있을 거니까 요 현대를 기준으로 봐서 더 가깝죠. 숫자 개념이 거꾸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기원후는 너무 쉽죠. 숫자가 커질수록 현재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는 잘 기억을 하는데 안노 도미니를 애들이 잘 모르는데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그냥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할 때 알아야 되는 것보다 BC 기원전이라고 적히면 기원전 5000년과 기원전 1500년이 있으면 언제가 더 현재와 가까운 거다? 숫자 적은 거 BC 1500이 현재와 더 가까운 거다? 요 개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기라는 거 볼 텐데 은근 너희들 헷갈리잖아. 21세기, 20세기, 19세기 이러는데 솔직히 조금 모르겠잖아. 그리고 제대로 설명해줄 쌤도 없었잖아. 한번 볼게요. 자, 세기는 100년 단위로 묶는 거거든. 너무 많잖아, 그죠?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막 조선시대를 하는데 뭐 1562년부터 1717년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쓸 거야?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100년 단위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16세기 중반, 17세기, 19세기, 21세기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칙 1. 뒤에 두 자리를 가리고 플러스 1을 하십시오. 자, 예시 150년이에요. 150년. 자, 이거는 당연히 AD겠죠. 아니면 도민이겠죠. 자, 150년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뒤에 두 자리 가리래. 50 가렸어. 그러면 여기다 1을 더하래. 언제야? 150년은 2세기가 되는 겁니다. 2세기. 아시겠죠? 그다음 1924년 조금 어렵다. 1924년이야. 뒤에 두 개 가려. 그리고 플러스 1을 했지. 1924년은 20세기구나. 자, 그래서 2026년 해봅시다. 2026년 뒤에 두 개 가려. 20 플러스 1, 21세기. 너희 솔직히 헷갈렸잖아. 2026년인데 왜 21세기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뒤에 두 개 무조건 가려. 플러스 1에 21세기. 규칙. 자, 그리고 규칙 딱 떨어지는 100단위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2000년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2000년 있을 수 있잖아. 예시. 자, 400년이야. 400년은 뒤에 딱 지우면 끝이에요. 4세기. 그러면 선생님 401년은요? 뒤에 두 개 지우고 플러스 1 하죠. 5세기.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2000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20세기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상식이죠. 상식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 한번 보면 되고 이거 은근 잘 정리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한번 살펴보고 갔어요. 그래서 규칙 1, 규칙 2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우리는 구석기와 신석기로 가도록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 파트는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파트는요. 이런 그림 자료 또는 유물들을 줄 거예요.
얘들은 뭐예요?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 이거의 차이점 뭐냐면 문자가 있고 없고예요. 선사, 사, 역사사, 역사의 전시대. 역사를 기록한 시대. 뭔 소리냐면 문자가 있던 시대가 역사시대예요. 그러면 얘들은 뭘 남겼을까? 기록을 남겼겠지. 조서하고 시록. 근데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었다. 이건 뭐만 남아있어? 유적지와 유물만 남아있어요. 대표적인 유물.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온다? 유물. 주먹도끼 띵 놔두고 무슨 시대? 빗살무늬 톡이 띵 놔두고 무슨 시대? 움집 띵 놔두고 무슨 시대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고 모의고사고 내신이고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부터 가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 도를 쓰던 시기는 뒤딱 잃었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도를 쓰던 시대, 최종 방식으로 좀 신식으로 도를 쓰던 시대,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신석기가 나뉘게 되는데, 자,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내신이니까 70만 년 전 이런 거 조금 기억해 주세요. 내신이니까. 자, 그리고 쌤이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거 무조건 암기. 무조건 암기. 자, 흐름을 이해하셔서 머릿속에 넣어도 되지만 안 되면 암기라도 하세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요, 뒤딱 큰 거를 놔두고요, 던져, 떼어내, 조그맣게.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떼어내. 떼석기입니다. 자, 근데 뗀석기를 내는 건 준비 문제고, 너희들 고딩이잖아. 뭘 물을 거야?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뭐? 구석기. 이번 시험에도 나올 확률 90%입니다. 주먹도끼. 자, 주먹도끼 그림이 있습니다. 주먹도끼가 뭐야? 한 주먹에 쏙 들어오는 도끼. 맞는 도끼요. 맞는 도끼. 그래서 그립감이 굉장히 탁월한 도끼. 주먹도끼. 언제? 구석기. 자, 그리고 플러스로 승배찌르개라는 게 있는데, 승배찌르개는 얘야, 얘. 참. 아, 큰 동물 있어. 막 사자, 호랑이 있어. 쟤 잡아야 돼. 가까이 가서, 너희들 호랑이가 다가오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탁 잡을 자신 있어요? 없죠. 도망가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깔짝댈 수 있는 방법 뭐야? 요런 거 뾰족한 거 만들어서 던져. 여러 명이 던져. 그러면은 좀 힘 잃고 상처 입고 쓰러지겠지. 그럼 가서 핵심을 공격해가지고 얘를 탁 잡아서 냠냠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승배찌르개가 필요했는데, 승배가 뭐냐면 여기 끝부분에다가 나무줄기 같은 걸 칭칭칭칭 감아. 그리고 긴 나무 막대 연결해서 던지는 거야. 참. 그래서 승배찌르개.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그림 자료에 있는데, 자, 이 당시에 살던 동물들, 매머드, 맘모스 이런 애들이에요. 코끼리보다 큰 애들이야. 자, 인간이 코끼리보다 큰 애들을 잡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서 살아야 될까? 아니죠. 여러 명이서. 한 명보다는 10명이서 가서 싸우는 게 이 큰 애를 잡기가 훨씬 좋겠지. 자, 그래서 당연히 연결되는 건 뭐야? 무리 사야겠죠. 무리 지어서 다니면서 매머드 무서워, 맘모스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창을 만들어서 던져. 그래서 좀 상처를 입게 하고 가까이 가서 명치를 확 해가지고 냠냠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구석기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자, 주먹도끼를 써서 맞는 도끼로 썼겠구나. 승배찌르개를 통해서 창을 해가지고 큰 몸집이 큰 동물들을 잡았겠구나. 자, 근데 얘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아직까지 이 원숭이에서 별로 못 벗어났어. 그러니까 얘들은 동굴, 자연이 만들어준 주거, 동굴 또는 바위 그늘. 바위 그늘이 뭐냐면 바위가 조금 요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 밑에서 좀 길을 피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보다는 얕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위 그늘에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보냈겠죠. 자, 그 다음에 강가에 막집을 있습니다. 막집이 뭐? 막지은 집.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막집 보면 컷웃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대충 살지.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인테리어에 신경 안 썼어. 무슨 말일까? 이사를 뒷다 다녔다는 거죠. 자, 너희들이 대학교 갔어. 기숙사 들어갔어. 예쁘게 막 인테리어 해가지고 온갖 거 다 갖다 놓을 거야. 막 기숙사 들어갔는데 매트리스 너희들 바꿀 거야? 아니죠. 있는 거에다가 그냥 좀 좋은 거 깔고 자겠죠. 그런 거 식으로 왜 이동하는 거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동굴 바위그늘 강가 막집에 살았다는 건 무슨 소리야? 인테리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네? 이동생활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무리지어 다녔고 아직까지는 평등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오는 교과서 그림인데요.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석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는요, 조금 발전을 했어요. 조금 발전한 거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앞에는 언제였어? 우리 시기가 언제였어? 앞에는 70만 년 전이었대. 근데 신석기는 8,000년 전이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이 시간이 흐른 후야. 자,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약간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나 더 적어놨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제 사학 전공자잖아요. 그럼 뭐를 배우냐면은 이 중간에 무슨 세기가 있냐면 구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잖아. 근데 이 중간에 중간 시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공자들은 배우는데 교과서에는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띵 하고 넘어간 건데, 이 중간 시점에 무슨 시기가 있었냐면은 막 이 지각 변동이 막 있었어. 그래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온난한 기후가 형성이 된 게 신석기예요. 조금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시기, 빙하가 조금 높고 요 시기를 신석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 지문, 우리가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지문 뭐라고 나올 수 있을까? 신석기 시대에 오늘날과 유사한 한반도 환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답이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8,000년 전이고요. 얘들은 떼어내. 작게 만들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날카롭게 갈아서 내가 원하는 디테일적인 부분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간섭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돌괭이, 돌사, 돌보습, 돌낫이라고 해가지고 아씨 어렵다. 몇 개를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괭이, 사, 보습, 낫은 다 뭐냐면 농기구 이름이에요. 자, 농기구 이름. 갈아서 만드는데 다 뭐였다? 농기구였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농사를 시작했구나.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농사를 짓고 동물을 기르고 사냥도 하고 열매도 따먹어 채집도 해. 그러면 남겠지. 우리 남는 거 어디다 보관? 냉장고에 보관하지. 그래서 이러한 보관 용기가 필요했고요. 빗살무늬 토기 나오죠. 빗살무늬 토기. 얘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모래사장 같은 데 살았어요. 그래서 뭉툭 땅에다가 푹 꽂을 수 있게 끝이 뾰족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조금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러한 좀 사람 같은 움집을 짓기 시작을 하거든요.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습니다.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이야? 정착 생활을 했다더라. 정착을 하니까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겠지. 이거 집 만들기 쉬웠겠어요? 어렸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걸 만들었다는 자체가 정착을 시작을 했구나. 정착을 왜 시작할 수 있었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구석기 시대는 있는 거 다 따먹고 있는 거 다 잡아먹으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신석기 시대는 생산 경제죠. 내가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됐어. 그러면 뭐야? 정착해서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동물 기르기 쉽고 농사 잘 되는 곳에다가 딱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경제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모여 사는데 조금 이제 약간 집단 개념이 생겼어. 부족 사회, 평등 사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움집과 움집 바닥, 동물 키워서 사는 거, 그 다음에 그대로 채집이랑 사냥도 하는 거, 여기 토기 사용되는 거, 이런 거 등등. 요 다음에 여기 농사 짓는 것도 조금 나오죠. 그래서 그림별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움집은요 반지하 형태입니다. 반지하 형태. 땅이 움푹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반지하 왜 반지하예요? 반지 안 좋은 거잖아요. 반지하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는데, 우리 군인들 행군하다가 잘 때 땅 파서 약간 무덤처럼 만들어 놓고 자거든요. 그게 왜냐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땅을 조금 요렇게 파서 짓는 게 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는 훨씬 안락했다는 거야. 그래서 생활의 지혜죠. 반지하 형태였더라. 자, 지문.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반지하 형태였다. 맞는 거다 틀린 거다? 맞는 거다까지 디테일하게 챙기고 갑시다. 자, 그리고 신앙과 예술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신앙은 뭐야? 자, 너희들이 살면서 신을 제일 많이 찾게 될 때 언제입니까? 수시 발표 날 때.
수능 치러 갈 때 알라신까지 찾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도 그랬어요. 자, 면접 볼 때 막 그럴 때 아, 조천님, 조상신, 예수님, 알라신까지 다 찾게 되는데 왜? 원하는 게 있죠. 대학 가고 싶죠. 그죠? 그래서 나는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종교를 찾게 돼요. 얘들이 원하는 거 뭐야?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풍요롭게 해주세요. 풍작되게 해주세요. 또는 오늘 이제 애들이 좀 생각이 생겼으니까 오늘 비는 날, 오늘 꼭 멧돼지를 잡게 해주세요. 사슴을 잡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빌다 보니까 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적을게요. 대상을 아셔야 되는데 자, 먼저 샤머니즘은 뭡니까? 샤머니즘 하늘과 땅을 있는데 뭘 하면서 있습니까? 춤을 추면서 있습니다. 무당문자입니다. 무당 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신의 대리자 요런 말 나오면 샤머니즘인데 사실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샤머니즘 거의 안 나오고요. 자, 우리는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아마 시험에 나올 건데 자, 애니미즘 하면 많은 친구들이 애니멀 생각해가지고 아 동물 그러는데 절대 B 아닙니다. 쌤 얘기했어요. 애니미즘 뭐? 자연물 어떤 거? 하늘, 땅 이런 거 믿는 거 애니미즘 뭐? 자연물. 자, 토테미즘이 뭐다? 동물, 식물 이런 애들 동식물 어떻게 외워요? 디귿티읕 이렇게 외우세요. 디귿티읕 같은 라인이다 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애니미즘은 자연물, 하늘의 신, 물의 신, 땅의 신. 토테미즘은 우리 단군신화, 호랑이, 곰, 사슴 이런 거를 믿기 시작을 했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여기서 틀리시면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선사시대 파트는 무조건 점수 먹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청동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 무렵에 시작됐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자, 20세기가 더 전이다. 15세기가 더 이후다. 왜 기원전이다? 이 상식으로 알고 가야 되고 자, 도구 볼게요. 청동기 시대니까요.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청동기. 자, 청동기는요. 현재 명품이라고 연상을 하십시오. 자,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명품은 누가 가지고 다녀요?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명품을 들고 다니죠. 왜? 가방 하나 이거 몇 천씩 합니다. 아무나 다 들고 다닐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지배층들이 청동기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의식용 도구로 사용하거나 선생님 여기서 의식이 뭡니까? 제사의식 그리고 장신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 지배층이. 지배층이요? 무슨 말이죠? 청동기 시대부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계급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계급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는요 사람들의 계급이 나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게 되면은 뭐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청동방울 같은 예시가 있고 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자, 선생님이 청동기를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선생님이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되는데요. 자, 샤넬 가방 들고 뭐라고 또 해볼까? 디올에서 나온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자, 그 다음에 구찌 운동화 신고 농사를 지으러 가나요? 미친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진 않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농사를 짓고 가겠죠. 그것처럼 농기구는요. 보다 정교하고 다양해진 간섭기를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해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우리 아이폰 신형이 나온대. 아이폰 18이 나온대. 그러면 아이폰 10 쓰는 사람들 핸드폰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쓰는 사람들 있어요. 공기계로도.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14 계속 쓰고 있어요. 멀쩡해. 고장도 안 나요. 이런 거랑 똑같이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가볍게 다 없어져? 아니죠. 마찬가지로 청동기라는 새로운 게 생겼지만 워낙 소수만 쓰는 비싼 거기도 하고 농기구, 가옥구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크로 제일 많이 나오고 한대보호도 기출, 빈출 나오는 게 뭐냐면 청동기 시대 반달 돌칼이라는 돌칼 사용했습니다. 근데 돌칼이라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아! 돌이네, 석기네,
구석기나 신석기겠지 해놓고 삐 틀려옵니다. 청동기 시대예요. 반달돌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반달돌칼이 뭐냐면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 같은 걸 연결해서 손에서 딱 안 흔들리게 고정을 딱 시키고 여기가 칼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벼 같은 거를 벨 때 사용을 했습니다. 반달돌칼 언제라고? 청동기 시대라고요. 꼭 기억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토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서 아무 무늬가 없는 토기. 그 다음에 미송리시는 손잡이가 양옆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기가 좀 변화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반농사 중심의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밑줄 치겠습니다. 자 우리 레벨업 되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까 쌤이 좀 특이하게 보라색으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농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죠? 신석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기는 처음 농사를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다고? 밭농사. 근데 밭농사가 뭔데요? 상대적으로 농사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요. 잡곡이 많이 재배됩니다. 보리, 수수, 조 이런 애들. 자 근데 농사가 자리를 잡고 발전되기 된 시기는 언제라고요? 청동기 시대요. 자 그러면 레벨업이 되면 무슨 농사가 가능한데요? 벼농사예요. 왜냐하면 벼가요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저수지나 댐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벼농사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쌀 재배가 가능해졌겠죠. 디테일하게 나오면 요거 나옵니다. 농사 시작 신석기 하지만 밭농사 끝. 농사 발전 청동기 1부에서 벼농사 시작.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밭농사 중심이나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 밥 맛있는 데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여기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꿈집이 점차 지상가옥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계급 등장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는 그냥 평등한 사회였어. 근데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계급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지금부터 쭈루룩 배우게 될 나라에 왕족이라는 게 생기고 귀족이라는 게 생기고 평민이라는 게 생기고 노비라는 게 생기게 됐는지 보자고요. 왜 생기게 됐냐면 자 농경이 발달을 했어.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를 했겠지.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생겼겠지.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청동기라는 게 생겨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전쟁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 돌보다는 일단 좀 이제 더 뽀대도나 칼이 생기니까 챙챙챙 하면서 막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요 과정에서 계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빈부격차 플러스 전쟁을 하게 되면서 뭐가 관리될까? 승리자와 패배자가 돼요. 이 과정에서 승리자는 신분이 높아지고 패배자는 신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급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고 선생님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죠. 어떻게 지배자가 청동기 시대에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고인도. 최소 여기 위에가 8톤에서 60톤까지 나간다는데 이 무거운 돌을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줄 정도라면은 굉장히 지배자의 무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애매해서 역사학자들이 파봤어. 여기 밑에다 이렇게 묶는 거거든. 그래서 파보니까 여기서 청동기로 만든 부장품이 우수수 나왔어. 그래서 지배자가 있던 게 맞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 이거는 수능까지 다 했어. 이것만 알면 틀릴 일 없고 여기서 틀려오면은 노력이 부족하셨던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고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자, 최초의 국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 등장한 최초의 국가라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고조선에서 최근에요. 선생님이 수업한 우리 고3 학생이요. 요 페이크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수업을 시작하게 돼서 쌤이랑 진단평가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고3 학생이 요거를 딱 틀렸어. 그래서 아 이거 더 수업에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추가를 했는데 뭐냐면 고조선이란 나라는 생각보다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시작해서요. 철기 시대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고조선이 뿅 하고 단군 이제 건국을 했는데 시간이 쭉쭉쭉쭉 지나게 되면서 철기 시대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시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시작하였다.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건국하였다. 맞는 선지. 고조선의 발전은 철기 시대를 거쳤다. 맞는 선지. 틀린 선지. 고조선은 철기 시대에 건국됐다. 이 틀린 선지.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 우리 학습지 보게 되니까 이거 막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던데 자 단군 신화 보게 되면은요 화면을 잘 안 보이니까 교재를 보면서 보게 되면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 아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다. 자 환인이 누굽니까? 하늘신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환웅은 풍배 운사를 거느리고 뭐를 주관했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신이 있는데 왜 얘들 세 명을 집었을까? 농사를 했기 때문이죠. 농사를 했기 때문. 자 그리고 환웅은 곰이면한 여인과 혼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뭐 쑥 마늘을 생략이 됐는데 자 곰이면한 여인과 자 얘들아 곰이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선생님이 키운 강아지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하잖아. 그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로부터 안 적어도 돼요. 하늘은 뭐야? 하늘은 변덕스럽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구름도 이동하고 천도 번개도 치고 그래서 하늘은 이동 세력을 나타내. 이동 세력. 그러니까 얘들 뭐야? 그 환웅 부족이 이렇게 사람도 이끌고 왔다는 거야. 이동해서 왔다는 거 이주 세력이라는 거야. 자 근데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기서 살던 애들이었어. 토착 세력. 근데 토착 세력이 두 개였단 말이지. 근데 이 이동 세력이 세. 그래서 나도 얘랑 연합하고 싶고 나도 얘랑 연합하고 싶은 거야. 그냥 둘이서 싸운 거야. 근데 누가 이겼어? 곰부족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나를 합쳐서 뭘 만든 거야? 고조선을 만든 거죠. 이게 그냥 단군왕검 신화를 이렇게 각색한 겁니다. 자 그래서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고 했다. 여기서 또 누가 질문을 해. 선생님 고조선이잖아요. 왜 조선이라고 해요? 원래는 조선이었어요. 원래는 조선이었는데 나중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면서 옛날 조선이다라고 해서 연고체가 붙은 거예요. 듣고 넘어가세요.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자 청동기 문화와 밑줄. 청동기 문화에서 고조선 시작됐다고 쌤은 얘기했어요. 틀려오면 집중 안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농경 문화를 바탕.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바람과 구름과 비가 시리는 신 데리고 왔다네. 그래서 고조선을 건국했고요. 자 홍익인간 초딩 때부터 지겹도록 들었죠. 널리 이롭게 한다. 뭐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라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토테미즘을 바탕으로 합니다. 뭐? 곰과 호랑이. 자 근데 여기에서 선민사상 혹시 선민사상이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선민사상 아니에요? 선민사상이 뭐냐면 저기서 선택된 민족.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짱이야 라고 얘기하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자, 왜 선택된 민족이라고 나타내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신의 아들이 굳이 이 한반도를 택해서 내려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선택된 민족이라고 각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신화를 보게 되면 선민사상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요거는 이제 인강에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예시로는 어떤 거냐면 약간 그런 거 있지. 의사, 뭐 검사, 판사 이러한 일부 전민직 계층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비난하는 칼럼들이 많이 나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공부한 뭐 의대펜, 우리는 뭐 법조인펜 그런 거 되게 많죠. 동아리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선민사상, 뭔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또는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비꼬는 말로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민사상,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능까지 다 봐줬어요. 수능까지 다 봐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고조선 관련 유물 유적 분포라고 해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리 교재 봐주시면 이렇게 지도가 있죠. 이렇게 지도가 있고 비파형 동검이랑 고인돌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이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생긴 고인돌은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와 있는 걸 점으로 탁자로 찍어서 밀접해 있는 곳이 고인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시대니까 이게 고조선 때 영역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딱 나와놓고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다. 또는 이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라 라고 하면 고조선에 대한 내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고조선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나왔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국과 겨룰만큼 성장을 했고, 자, 연에서 건너온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당군한 거면 원래 핏줄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본격적인 철기의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만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달된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막 철기를 관련해가지고 발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되고, 이 위만조선이 되면서부터 또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중개무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중개는 가운데에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조선 이렇게 있고요. 중국 한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고 중간에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집 소개해주고 중간에 돈 받아가는 거죠. 자, 이래서 중개무역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빡친 거야. 누가? 고조선보다 힘이 센 나라가. 그게 한 나라였는데 한 무제 때 굉장히 중국은 힘을 많이 가지게 되고, 얘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 고조선만 없애면 내가 얘한테 중간에 돈을 안 주고 그냥 바로 거역하면 될 텐데 짜증이 나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공격하게 되고요. 결국 수도에 있던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2333년에서 108년까지 유지가 됐다는 걸 보니까 꽤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청동기 때 시작을 해서 철기 시대까지 유지가 됐고요. 당군왕검은 선생님, 쌤, 왕 이런 것처럼 지칭어지 한 명이 아니에요.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사회 모습이라고 해서 쌤이 매우 중요하고 나온 이유는 역대 한대부고에서 다 기출입니다. 다 나왔어요. 실제로 쌤이 옆에 가져온 요거 있죠, 요거. 이거 25년도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대로 따온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고조선은요 8가지 법을 두어서요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놀랍게도 8개 법만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질서 유지가 잘 됐다는 건데, 아쉽게도 우리는 3가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3가지.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렇게 첫 번째 유형 띵띵띵 나오고 난 다음에 얘들아 이거 무슨 나라게? 고조선이요. 이 나라에 해당되는 특징 고르시오. 유형이 1이고요. 유형 2 띵띵띵 나오고 각자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거 나열해라. 여기에서 이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1, 2, 3, 4, 5번 중에 골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 이거 띵 놔두고 단답하고 이거 뭔데? 팔조법. 이거 있던 나라 언젠데? 고조선.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볼게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할 수 있어요? 생명 중심.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생명을 안 중요하게 여겼으면 뭐 죽이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복식으로 갚는다.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농사를 짓는 사회였구나.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있었구나. 내 재산이 있으니까 갚을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신분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개인 재산이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8조법 매우 중요하고요. 뭐 한대보고 제외하고도 많은 학교에서 다 기출로 나오고 있고 바로 작년 25년도에 나왔습니다. 25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외워라 암기해라긴 하지만 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암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파트는요 너무 슬프게도 암기를 안 하고 답이 없습니다. 암기를 안 하고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선생님이 암기 팁을 좀 드리도록 하기 전에 자, 요것도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한대보 기출문제에서 가져왔어요. 요렇게 지도가 뿅 나올 거예요. 뿅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국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또는 가나 다라 마에 해당되는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무슨 말이야? 위치를 알아야 된다. 위치를 알아야 된다. 꼭꼭꼭 기억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쌤이 이제 그림까지 가져왔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우리 제일 위에 있는 국가 어디입니까? 부여입니다. 부여부터 볼게요. 자, 부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의 정치는요. 왕이 있었어요. 왕 존재했습니다. 왕이 존재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출도라는 게 있었대. 자, 사출도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사출도 네 가지 방향으로 나갈 출구라고 하죠. 출구가 있는 도라는 게 있는데 자, 네 가지 방향으로 뭐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왕권이 나간다. 왕의 권력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필기를 할게요. 자, 보면 중간에 왕의 권력이 있어. 근데 네 방향으로 나간다. 네 방향으로 나가. 자, 그럼 분산되니까 당연히 힘은 약해지는 거겠죠. 마가, 우가, 부가, 저가. 자, 뭐냐면 마가 말, 우가 소, 부가 개, 저가 돼지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요 제가라고 해가지고 왕 다음 가는 권력자들이었어. 이렇게 네 개로 넣어서 분산을 했다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권력자, 왕 다음 권력자의 이름인데 왜 말, 소, 개, 돼지로 지었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 목축. 목축이 뭐예요? 동물 키우는 거죠. 동물을 굉장히 중시했구나. 물론 경제적으로.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여는 반농사와 목축이 경제생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출도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돼요. 부여의 사출도 요 그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자료 읽어보게 되면 자, 나라에는 왕이 있다. 가축의 이름에서 관직의 이름이 비롯되었다. 제가들은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 가이며 수천 개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작은 곳은 수백 가이다 라고 하니까 그만큼 뭡니까? 왕의 권력은 약했다 라는 거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연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보게 되면 뭐 순장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해서 권력자가 죽었을 때 그들을 모시는 사람들을 강제로 죽여서 같이 묻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유치해도 암기 팁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선생님 제자 중에서 못 외운 애는 없었어요. 자, 부여에서는요 제천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영고입니다. 자, 부영고 속으로 10번 반복하면 무조건 외워집니다. 부여에는 제천행사 이름이 영고였습니다. 부영고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제천행사가 뭐냐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예요.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였는데 부여의 이름은 영고였다. 부영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부여에 대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 찾기. 이 중에서 어디예요? 가가 부여죠. 가장 위에 있는 곳입니다. 부여. 자, 그리고 나중에 뒤에 고구려에서 배우겠지만 부여의 왕자 중에 한 명이요 도망을 옵니다. 다른 왕자들한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쪼르륵 밑으로 도망을 와요. 그래서 세운 국가가 어디입니까? 고구려. 그래서 나에 해당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고구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랑 고구려는요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떤 게 비슷한지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는요 왕이 있습니다. 근데 5부 연맹체예요. 5개 국가들이 연맹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중간에 있어. 근데 왕을 둘러싼 이렇게 5개가 있어서 얘들이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나라를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이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자, 제가회의라는 걸 통해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회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게 되면, 자, 부여에서 온 이주민과 압록강 주변 토착 세력이 졸본 지역에 고구려를 세웠다. 고구려는 5부 연맹에서 발전했으며 활발한 정보 활동으로 주변 지역의 영토를 넓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냐면 우리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고구려 주변에 이제 프린트의 자료를 보게 되면 산지예요. 산악지였기 때문에 여기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보 활동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바꿔보자면 약탈경. 그래서 고구려가 나중에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중국 통일 국가도 다 발라버리는 이유가, 다 이겨버리는 이유가, 처음부터 얘들은 농사짓기 힘든 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약탈 경제,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경제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능력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상을 하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암기할 내용이 조금 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밑줄. 이거 아마 이번에 나올 거예요. 서옥제. 자, 서옥제가 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서옥이 무슨 뜻이냐면 사위서, 집옥, 사위의 집이란 뜻이에요. 사위의 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선생님이 딸을 낳았어. 선생님 고구려 사람인데 선생님이 딸을 낳았어. 내가 딸을 낳았다 엄마.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사는 집이 있는데 딸을 응애하고 낳는 순간 집 옆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더 줘. 그래서 이거를 사위의 집이라고 해서 두는 거야. 그래서 딸이 시집 갈 때가 되면 사위를 데려다가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말로 해? 대릴사위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옥제가 같은 말로 대릴사위라고 합니다. 너희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대릴사위. 좀 부잣집 여자가 좀 능력 있는 남자 탁 데려다가 같이 사는 약간 그런 느낌의 결혼을 대릴사위. 남자를 우리 보통 시집살이 한다라고 하지. 대릴사위인 거야? 남자 사위를 데려와서 키우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안 적어도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고대가 있죠. 옛날 시대. 그리고 쭉 가서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수없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권.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느냐가 그만큼 현대에 가깝다라는 건데 고대는 그럼 어때? 인권이 떨어졌겠죠. 그럼 왜 떨어졌는데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데요, 쌤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낳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 자, 선택진 2분의 1입니다. 딸 아니면 아들. 딸을 낳을 수도 있고요. 아들을 낳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다 여자들이 남자 집에 가서 살아. 그러면 딸을 낳는 집은 손해겠지. 난 자식 낳아서 열심히 키웠는데 다 남자 집 가서 살면 이 집은 손해라는 거야. 왜냐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노동력은 즉 사람 수인데 딸 낳으면 계속 손해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들이나 딸을 뭐 지정해서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공평하게 어떻게 하면은 핵심 노동력을 어떻게 노동력을 분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먼저 딸을 낳은 집에서요 결혼을 해서요 이 서옥제 대릴사회제를 해서 남편을 데려가. 자, 그러면 일단 딸 낳은 집에서 플러스 1 됐어요. 자, 근데 얘들이 살다 보면 자식도 낳겠지. 그래서 여기서 자식이 태어나.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딸만 좋은데요? 딸 낳은 집만 좋은데요? 플러스 1에 플러스 알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낳은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쭉 어디로 가? 남편 집으로 가는 거야. 이 아들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딸 집에서 플러스 1과 플러스 알파가 돼서 좋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가? 남편 집으로 가니까 나름 적정하게 분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탄생을 한 게 서옥제입니다. 자, 서옥제가 탄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노동력이라고요. 노동력 분배의 문제 때문에 서옥제가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노동력 때문에 이런 결혼제도가 분배가 된 또 예시가 옥저의 민며느리제가 등장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고 고구려도 얘들아 제천행사 했어. 근데 이름이 뭐야? 자, 고구려는 어떤 느낌이야? 활쏘고 전쟁차라고 그런 느낌이잖아. 자, 그래서 고구려의 제천행사 이름은 안기친다 나옵니다. 동맹. 고구려는 동맹을 맺어서 열심히 싸운다. 동맹, 의리 이런 느낌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고구려는 동맹이다 이런 느낌. 자, 요렇게 키워드 나가서 암기해주시면은 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는 2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얼마나 내가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자, 그리고 요것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가나, 부여랑 고구려는 봤어. 자, 근데 우리 다음에 보게 될 게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묶어서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되게 많아서 묶어서 나올 거야. 그래서 다라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위치 봐주셔야 되잖아. 맞아, 위치 봐야 돼. 그래서 다가 어디냐면은요 옥점, 라가 어디냐면요 동해입니다. 옥저와 동해라는 거 기억을 하고 가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위에가 옥전지 밑에가 동해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유유 그런 애들이 있어서 설명해 주시면 너희들 생선 중에서 옥돔 알죠? 옥돔이라고 암기해주세요. 위에가 옥저고요 밑에가 동해입니다. 옥돔이라고 암기합시다. 옥돔. 우리 막 그 낚시할 때 많이 잡는 애들 있잖아. 옥돔이라고 해서 옥돔이라고. 아니면 또는 우리 옥동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옥동자 모르는 친구들 꽤 있어가지고 옥동자 이렇게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옥동자 이렇게 순서 꼭 암기합시다. 가끔 다의 특징, 라의 특징 묻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옥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 선생님 묶어서 나온다고 했지.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공통적으로 왕이 있고요. 군장이 있던 거예요. 자, 근데 둘의 이름이 똑같아요. 옥저도 동해도
고3놈이다. 똑같아. 그래서 묶여져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동해 쪽에 둘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과 해산물 같은 게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이렇게 이제 바닷속의 생물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왕이 없고 군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들이요 제일 많이 이제 고구려,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고구려 애들이 약탈을 되게 많이 했던 곳이 여기기도 해요. 해산물이나 먹고 살기 좋은데 힘은 약하니까 고구려 여기서 많이 뺏어왔어. 자, 그리고 동해에서는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경제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라에 해당하는 국가의 특산품으로 요런 게 있더라. 맞는 건지 나올 수 있는데, 자, 세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특산품입니다. 이 동해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특산품. 첫 번째, 단구. 짧을 단, 키 작은 단신이라고 하죠. 단, 궁, 활. 짧은 활이 유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하마. 너희들 과하마는요, 꼭 네이버에 한번 쳐봐요. 진짜 귀여운 애가 등장하는데, 슈렉의 통키. 슈렉에 나오는 통키 같이 생기는데, 과일나무 하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되게 조그만한 말. 과일나무가 조금 이제 키가 작잖아. 그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하나는 단어피. 그 바다표범 가죽이에요. 바다표범 가죽. 그러니까 막 배 두드리면서 옹옹옹 하는 애들 있거든. 걔들 가죽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특산품이다. 어디? 동해의 특산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드럽게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옥자는요, 민며느리제라는 결혼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뭐랑 많이 등장을 하냐면, 고구려의 서옥제, 대릴사위제랑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옥저의 민며느리제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 교실에 있는 모든 여학생들 다 민며느리 머리입니다. 무슨 스타일? 자, 우리 예전에는요, 헤어스타일로요, 결혼 유무를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는 결혼을 한 여자는 올림머리라고 해서 쪽머리를 했고요. 결혼을 안 한 여자는 머리를 풀거나 묶거나 닦거나 했어요. 그래서 헤어스타일로 여성의 결혼 유무를 알 수가 있었는데, 자, 며느리라는 말이 뭐야, 얘들아? 며느리. 유부녀. 결혼을 한 사람이야. 그치? 근데 앞에 민. 결혼을 안 한 여자의 머리 스타일이 붙었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똑같이 이것도 노동력 분배 때문에 생긴 거야, 얘들아. 자,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자, 마찬가지로 부부가 결혼을 해. 딸 아니면 아들. 근데 옥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문제가 뭐야? 딸이든 아들이든 응애하고 태어나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결혼 장가 보내고 돈이 들지. 근데 그 돈을 나중에 노동력으로 사용을 해. 선생님, 뭐 자식 그렇게 길러요? 고대시대 인권이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딸이든 아들이든 낳아서 돈을 들여서 노동력을 들여서 열심히 키웠는데 나중에 홀랑 시집을 가버린다? 그러면 딸 가진 입장에서 너무 노동력 손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딸이 아기 때,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 때요, 결혼할 남자를 정합니다. 그때 민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요, 아들 남편의 예비 남편 집에 보내요. 그럼 예비 남편 집에서 이 여자애를 자기 아들과 같이 기르는 겁니다.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이 여자애가 가서 살 집에서 여자를 기르는 거예요. 미리 결혼할 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인사를 합니다. 딸 집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정에 이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물건들과 함께 인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좀 선생님 매매 같아요. 약간 뭐 베트남 그런 국제결혼 떠올라요 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고대잖아. 노동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요게 민며느리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옥저는
다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3대 이상 많이 살았잖아. 자, 그러면 한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는요, 옥저고요. 3대가 모여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깨꼬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시신을 받아가요. 동굴이나 아니면은 뭐 집 근처에다 가매장을 하는 거예요. 가매장.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썩겠죠. 그러면 유골, 뼈만 남은 거를요,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일정의 어느 정도 가족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모은 이런 유골들을요, 매장을 하는 겁니다. 한 무덤에. 그게 가족 공동 무덤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역사학자들이 막 가가지고 이제 막 조사를 하다가 막 뼈가 한 무덤에서 우수수 나온 거예요. 한 사람 뼈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혹시나 조사를 해보니까 DNA가 거의 이제 가족이니까 일치하겠죠. DNA가 일치하는 나이대가 다른 사람들의 유골이 모여있었던 겁니다. 여러 곳에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옥저는 가족 공동묘를 썼구나라는 특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해로 넘어와서요. 동해에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동해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울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책화라는 것과 족외혼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책화. 자, 우리 여기까지가 동해야 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는데요. 허락을 받지 않고 슝 하고 넘어오면은 돈으로 갚아야 됐어요. 그게 책화입니다. 책화. 경계를 넘어섰을 때 돈으로 갚아야 되는 책화. 자, 그 다음에 족외혼이라고 해서 부족 밖에서 결혼한다. 결혼은 내가 요 부족이야. 그러면 옆에 부족에서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부족에서는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요런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천행사. 옥저는 전해지지 않고요. 이름이. 우리 동해는 전해지고 있는데 제천행사 이름 무천입니다. 제천행사 이름은 아주 빈출입니다. 무천인데요. 자, 서울에는요, 청계천도 있고요. 홍제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에는 동무천이 있었습니다. 암기. 동해에는요, 동무천이 있었어요. 청계천, 홍제천 이런 것처럼 동해에는 동무천이 있었습니다. 유치에도 이렇게 연상을 해주셔야지 암기가 잘 되고요. 밑에 나오는 글 읽어보면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었고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나라를 다스렸다.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의 간섭으로 정치적 성장이 늦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 국가에서 멈추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의외로 시험에 됐다 많이 나오는 게 사만이에요. 사만에 별표를 칠 게 하나가 있습니다. 23년도에도 한대국어 나왔고요. 25년도에도 나왔는데요. 같이 볼게요. 자, 바로 뭐냐면 별표 치겠습니다. 사회의 별표. 성분, 소도 요 부분에 이제 밑줄을 치도록 할 건데, 사만은 여기 밑에 있었던 변한, 진한, 마한 요 세 개의 한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천군과 소도라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밑에 나오는 요 예시 있죠? 귀신을 섬겼다라는 거 그대로 기출됐습니다. 그대로 기출됐었어요. 읽어볼게요. 자, 9급에 각기 한 사람을 세워 천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관하게 하고 천군이라 한다. 또 여러 나라가 각기 별을 두고 이제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워 바굴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겼다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만에는요, 따로 이 사만 중에서 따로 소도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을 정해줍니다. 그 여기는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로 다스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소도 빼고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데요? 다른 데는요, 신지와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렸던 부족장이 다스렸어요. 이 소도를 제외한 곳에는 신지와 읍차라고 하는 부족장이 다스렸는데
많은 사람이 다스리게 하고 여기를 신성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성지역은 뭐다? 신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신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겠죠. 따로 이렇게 둬서 나섰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할 수가 있냐면, 자, 정치를 하는 사람, 신지읍차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청군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제 소도를 다스린 청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 분리 사회라고 합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 누구야? 천군. 정치를 하는 사람 누구야? 신지읍차.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제사가 분리돼 있죠. 지금이랑 똑같아. 지금 정치 누가 해? 대통령.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가톨릭 얘기해볼까? 교황. 이런 식으로 분리돼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요, 얘들아. 특이하면 시험에 많이 내죠. 유니크하면 시험에 많이 내죠. 왜 특이하냐? 자, 재정 분리잖아. 그죠? 자, 그래서 다른 곳, 이 소도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신지읍차가 다스리는 데서 도둑 하나가요. 뿅뿅뿅뿅 도망을 와가지고 도둑이 소도에 숨어들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가서 잡아오면 되죠. 근데 재정 분리죠. 그치? 그래서 도둑이 도망오면 못 잡아. 도둑이 도망오면 청군의 허락 없이는 못 잡아. 이 정도로 분리돼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청군이 나오고 소도가 나오고 재정 분리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어디다? 사만이다 라는 거 꼭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밑에 있는데 어디야? 여기 밑에 있는데 어디입니까? 한반도 남부죠. 한반도 남부는 뭐가 잘 돼요? 비옥해서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음식이 제일 맛있다라고 사람들 얘기를 하죠. 그죠? 전주 비빔밥 이런 것도 있고 김치도 유명하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한반도 남부는요 굉장히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지었고요. 제천 행사도 계절제라고 해서 2번이나 할 만큼 농사가 중시되던 지역이에요. 5월과 10월에 계절제가 2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우리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 나라에는 왕이 있고 가축의 이름으로 반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부가, 저가가 있었다. 여기까지 읽고 끝났죠. 사출도. 사출도 어디예요? 사출도 어디예요? 그죠, 부여예요, 부여. 자, 그러면 부여의 위치 어디예요? 여기죠. 이렇게 고르는 문제 출제가 이번에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상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제 마에 해당되는 곳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여기 어디입니까? 사만이죠. 사만.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보게 되면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게 제일 난이도가 사실 높은 거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부여, 고구려, 옥자, 옥동자라고 외우려고 했어요. 옥동해, 그 다음에 사마 이렇게 다 떠놓고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 이게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쌤이 여기까지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부분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철기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철이 청동기보다 훨씬 만들기가 쉽고요.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러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라들끼리 싸우겠지. 예를 들어서 아까 고구려가 옥저나 동해 같은 곳에 약탈 경제를 했다며.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거를 쏙 흡수를 고구려가 해버리거든요. 근데 고구려가 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전쟁과 정복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초기 국가의 모습에서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고대 국가 어디입니까? 고구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역사를 배우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미지를 조금 만들어 왔는데, 자 우리 이집트 피라미드도 그렇죠. 사람 크기로 신분을 나타내거든. 자 초기 국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나라가 초기 국가예요. 어때요?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 고대 국가 가게 되면은 자 관등제, 관료들의 등급, 그 다음에 신분제를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율령, 법과 제도 같은 것을 놔둔 헌법 같은 것을 반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라는 종교를 수용하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어떻게 하게 돼요?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자, 이들은 누가 될까요? 귀족 세력이 되는 겁니다. 관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힘의 균형이 바뀌는 시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우고 고구려 백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리뷰로 얘기를 해주면 한대보고 역대 기출이나 다른 학교도 다 똑같은데 요 파트에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각종 사료와 자료 같은 것을 줘놓고 고구려 백제나 신라냐? 이 왕 누구냐? 왕의 업적 골라라 라는 문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요. 자, 신라가요. 그 중에서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연속 3년 신라 삼국 통일 과정은 다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통일 신라와 가래가 나오는 남북국 시대가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우리 조선 말까지가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나가게 될 거고요. 자칫 한번 삐끗하면 한국사는 우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쌤이 기출문제를 봤을 때 한대부분은 통사 자료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사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등급 놓치기가 제일 쉽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원점수 봅니다. 원점수가요. 5등급이어서 1등급 퍼센테이지는 커졌으나 원점수에 따라서 대학은 다 다르게 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